아무도 경거망동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쪽 대통령은 왜 자꾸 자기가 선제 공격한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수 쪽 애들의 그런 심리를 자꾸 건드리는지. 1, 2절은 피난민의 송가, 예. 3절은 남은 부산 사람들의 답가. 예. 그러니까 1, 2절은 떠나면서 자기가 너무 서러우니까. 예. 예, 막 불러대는 노래라면 이별의 아픔과. 예. 이제는 뭐야? 예. 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의 부산 정거장만큼 6.25를 나타내는 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1961년에 너무 늦게 제작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54년도에 제작된 이 노래만큼은 너무 많이 잘 알려진 거예요. 당대 인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계속 이 노래가 나왔던 거죠. 레코드판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전국적으로. 예. 이 노래는 한국 전쟁을 상징하는 예. 세계 노래 중에 하나죠. 굿세어라 금수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가라 383. 예, 요렇게 세 개입니다. 자,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까? 없죠. 예. 왜 없습니까? 민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나온 노래라고 하는 것이 대중가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게. 북한은 민중의 사상을 강력하게 통제해가지고 괜찮은 것만 골라내잖아요. 그 괜찮은 거를 골라내는 게 민중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도부들이 골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대중의 평가를 받아서 예. 불려지는 곡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제가 여기 목포역에 내리면은 늘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부산이 전시 수도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 결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목포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덜 발달되는 거죠. 목포도 이촌 향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에 떠나가서 그렇지 원래 인구가 한 120만 명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당시에요? 예, 그런데 지금 한 15만 명밖에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다 서울에 가 있는 거야. 20만 명 때문에. 예. 예. 부산 6.25 전쟁 중 1023일 동안 임시 수도예요. 1023일. 예, 3년 동안 임시 수도다. 그래서 뭐냐면은 휴전과 함께 등장한 노래 경쾌한 멜로디, 노랫말은 슬프다. 요즘에도 요런 게 그 히트곡의 공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노랫말은 슬픈데 예. 멜로디는 경쾌하고 신나고. 예, 맞습니다. 부산의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돗대기 시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국제시장에 다 모여가지고 예. 이거는 이제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점포가 있는. 예. 네. 그나마 좀 형편이 좀 나은 사람. 네네네.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은 네. 황정민이 자기 고모 집을 찾아가잖아요. 네. 그럼 고모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라도 얹혀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 그냥 온 예. 사람들은 국제시장에 이렇게 있으면 이 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와. 거기서도 안 되면 어떻게 돼? 부산 역전 앞에서라도 팔아야죠. 그러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돗대기 시장이라는 게 자기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뭔가 돈을 벌어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갖고 있는 좀 진귀하다고 막 우격다짐할 수 있는 물건들, 뭐 쇠젓가락이라도 예. 들고 나와서 파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격이 정찰표가 있어요. 없죠. 그냥 부르는 게 값이고. 예, 부르는 게 값이고 흥정하면서. 흥정하고 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네.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돼? 멱살 잡고 싸우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도매상 시장, 그거를 뭐냐면 도매를 하면서 멱살 잡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붙여진 별명이 그게 돗대기 돗대기. 시장. 정말 그때 정말 우악스러웠답니다. 우리 할아버지 말. 우악스러워. 부산 중구는 그냥 거대한 피난민촌이라는 거예요. 중구, 동구, 서구 여기가 완전히 그냥 피난민들로 꽉 차 있는 동네였다는 거죠. 다 그냥 판잣집이고. 예, 판잣집이 예. 그러고 이제 저기도 집이 생기나 이런 이제 이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저런 데까지 내가 도저히 못 올라간다. 예. 예, 그런데 지금도 거기가 삼복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도시가 있는 걸 보면 정말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일본인들의 무덤이 있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비석 위에다 집을 지어 올려가지고 예. 무덤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아요. 그게 비석마을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부산 남구에 가면 우암동이라는데 우암동 그러면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소랑 연관이 예, 소 있는. 있죠. 예. 소랑 연관된 그러니까 이제 소 팔아넘기는 곳이었는데 도축하고 막 예, 그런 도축하고 데인가요? 이런 예. 곳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피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예. 그 소는 다 어디로 가고 피난민들이 다 사는 거지. 피난민촌이 만들어진 예, 거예요. 피난민촌이 우암동에. 우암동에 소 막사에다가
구역을 잘라 가지고 예.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제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산만디 부산이라는 그게 있어요. 산만디가 뭐냐면 산의 언덕이다 이 말이야. 그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피난민들이 와서 살았던지 거기가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까. 차마 못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피난민으로서 부산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여기 사는 거죠. 그리고 북한으로 못 가잖아요. 언젠가는 가겠지 생각했지만 못 갔잖아요. 예, 지금까지 못 가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거기서 살다가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이러는 거죠.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가사가 단촐한데 피난살이의 그 서름, 아픔, 애환이 응축돼 있는 그렇습니다. 딱 느낌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참 특히 주로 지금 요 세 개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부산에 누가 있는 거야. 정을 맺었어.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두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을 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산의 사람들은 한두 자 봄 소식이라도 전해달라. 요즘 같으면 다 따라 올라가든지 뭐 수가 났을 텐데. 그렇죠. 예전 같으니까 내가 먼저 올라가서 자리 잡고 있을 테니 그때 연락하면 전보 치면 그때 전부 치고 올라와라. 올라온다. 우리 할아버지 말씀으로 치자면은 예. 그 전보 안 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일부러 연락 안 하는 거죠. 올라가서 이제 예. 다른 사람을 만났겠지. 새롭게 시작. 예. 예. 그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전시 학생들 했을 때 학생들이 전국에서 오잖아요. 네. 이제 오는데 아픈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려오는 길에 또 다치고 하고. 다치고 이러니까 페니실린을 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페니실린을 독점하던 여자가 하나 있었대. 그 독점한 여자한테 가서 학생들한테는 네.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학생들한테만 돈 안 받고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예. 그 바로 성이 백씨, 그 악명 높은 여순 사건의 백선엽의 네. 사촌 누나 백희엽입니다. 이 사람. 백희엽이요. 예. 페니실린을 독점해 갖고 있는데 이승만이 일본과의 교역을 일체 금한다라고 하는 금교령을 내려버리니까 페니실린의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거야. 예. 그래서 그거 팔아갖고 돈 다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부산에서의 그런 임시 수도 작전이라는 게 있었죠. 네.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던 작전도 있었고요. 에버그린 작전이라고 해서. 한국 전쟁 당시에. 예, 한국 전쟁 당시에.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일사후퇴 때 다시 내려왔을 때 후방에 병력을 남겨놓지 않겠다. 딱 임사랑 아나운서나 저 정도 되는 예. 17세에서 한 40세까지의 모든 남자들을 다 징집해가지고 지가 갖고 있는 거야. 그게 국민방위군이에요. 예, 국민방위군이었는데 그거 이제 겨울에 모았잖아요. 1950년 겨울부터 51년 3월까지잖아. 그때 예산이 딱 필요할 그때에 예산을 국방부 장관 신성모가 다 들어 먹어버리고 네. 얘네들한테 지급이 안 돼가지고 20%는 굶어서 죽고 20%는 돌아왔는데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아이고. 나머지 60%는 행렬병자 아시죠?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 노숙자들 있잖아요. 예, 예. 행렬병자들. 그런 식이 돼버렸던 거야. 그래서 한 5, 6년 사이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인민군들에게 악용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죠. 그래야 국민방위군 사건태라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국회 간선제로 갔다가는 네. 나는 대통령 못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이승만이 국민직선제 8최 개헌안을 갖다가 했던 거죠. 참 이승만은 행태를 알면 알수록 참 우리 민족에게 나쁜 짓만 골라서 했네요. 예, 정말 정말 열받습니다. 어쩜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예. 했을까 할 정도로. 자, 오늘은 1954년에 나온 예.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다시는 이 땅에 예. 동족 상잔의 이게 예.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아픔이 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죠. 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믿고 전쟁을 시작했다. 북한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제2차 대리전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아무도 경거망동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쪽 대통령은 왜 자꾸 자기가 선제 공격한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나라 이 보수 쪽 애들의 그런 심리를 자꾸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반도에서 이런 예. 아픔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 지난 시간에 백이성 선생님이 3년 안에 통일이 네. 된다. 그렇습니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이 한편으로는 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고 유쾌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